의학교육학 개론 13번째 챕터 Formative Assessment입니다. Formative Assessment는 형성 평가라고 우리말로는 흔히 번역되는 용어이고 동시에 이 형성평가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그 의미가 충분히 원래 의미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 가끔은 지나치게 왜곡돼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Formative Assessment, 우리말로 형성평가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Formative Assessmen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처음 오버뷰가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Reference Further Reading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 사이 내용도 가장 제일 처음 파트로는 Formative Assessmen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과 정의를 우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서 피드백을 다룬 챕터가 별도로 있기도 했지만 이 Formative Assessment에서 반드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학생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수자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ative Assessment를 몇 가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혹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설계에서의 Formative Assessment 그리고 어떤 기관, 조직의 변화를 위한 Formative Assessment 그리고 의학교육에서의 일반적인 Formative Assessment를 나눠서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파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Formative Assessment, 형성평가는 어떤 능동적인 혹은 적극적인 프로세스로서 교육과정 안에 엠베드, 이것도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만 포합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과정 안에 이렇게 잘 박혀져 있고 그리고 이 Formative Assessment가 학습 성과 그리고 총괄평가와도 Summative Assessment는 이제 Formative Assessment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총괄평가라고 번역을 하게 될 테고 성과를 평가하는 게 곧 총괄평가, 그러니까 성과 중에서도 그 최종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수업이 끝났을 때 종료 시점에 달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게 보통 총괄평가가 될 텐데 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는 학습을 어떤 평가의 가장 중심에 둡니다. 그러니까 형성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잘 배우게 하는데, 즉 학습에 있다는 거고, 형성평가의 특징은 일련의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란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꼭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일 수 있으며 위협적이지 않아야 하고 비판단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럼 어떤 것이 적절한 Formative Assessment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학습자가 스튜던트가 있고 프로페서 혹은 티처가 있다고 했을 때, 교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인터랙션이 빈번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만 무슨 교류가 있다거나, 어떤 공식적인 상황이라면 수업과 같은 상황일 텐데, 대표적으로 강의실 수업과 같은 상황일 텐데 꼭 강의실 수업이라고 해서 Formative Assessment가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꼭 강의실 포멀한 상황에서 벌어지지만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unthreatening 해야 한다는 얘기는 교수자를 만나는 학습자가 위협을 받는다는 자기에게 뭔가
위험이 가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학생이 받는 위협이란 대체로 내가 점수를 낮게 받아 뭐 F를 받을까 혹은 낮은 점수를 받을까, 이런 것들이 학생이 느끼는 위협이라든가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교수에게 소위 뭐 찍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위협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다 바람직한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일 테고, 비판단적이란 말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혹은 형성평가를 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날 때 이 학생은 뭐 무능력한 사람이다, 혹은 뭐 나쁜 아이다, 한심하다, 뭐 게으르다, 이런 것 같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학습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게 논 저지먼탈이고, 만약에 학습자가 교수자를 만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면 이분께서 나를 뭐 게으르다 혹은 나쁘다 혹은 형편없다, 무식하다 라고 평가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threatening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저지먼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성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습자는 건설적 피드백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생은 평생학습 기술을 익힐 수 있고 또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형성평가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드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이 피드백을, 특히 건설적 피드백을 따르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런 평생학습 기술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학습자와, 즉 학생과 교수자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이어야 하고, 형성평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하고, 한 조직의 교육적 퀄리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시점에서 이런 설명이나 문장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차차 뒤쪽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앞서 다른 챕터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의 차이를 본다면, 이 어세스먼트는 어떤 학습자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고, 이밸류에이션은 어떤 코र्스, 과목이나 혹은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를 보통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고 구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세스먼트가 이제 학생이 보는, 이게 흔히 말하는 시험이 될 텐데, 이 시험은 혹은 이 어세스먼트라는 의미에서 평가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formative assessment, 형성평가이고, 이는 학습을 위한 assessment for learning입니다. 즉, 형성평가는 그 목적이 학습을 더 촉진시키고 학습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summative assessment, 총괄평가이고, 이는 assessment of learning입니다. 즉, 이 of가 의미하는 바는 학습의 혹은 학습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때는 학습을 더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얼만큼 이 기준에 학습자가 이만큼 도달했는지, 그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사국가시험이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의사국시의 목적은 물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학생이 뭔가 더 많이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 자체의 목적은 학생을 공부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학생이 특정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켰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Assessment for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즉 어떤 조직,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흔히 뭐 의학교육 상황에서는 의과대학 혹은 수련병원, 교육병원과 같은 것들이 될 텐데, 그 조직의 책무성을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조직의 책무성, 의과대학이나 수련병원의 책무라고 한다면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의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 제공하는 교육의 퀄리티를 확인하는 목적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세스먼트의 여러 가지 역할은 촉진하고 측정하고 어떤 퀄리티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서 학생의 학습, 그것이 학생의 학습에 대한 촉진, 즉 이거는 포마티브 어세스먼트가 되겠고요. 측정이라고 하면은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일 거고, 퀄리티 어슈런스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어세스먼트 for institutional accountability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의 학습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것이 어세스먼트의 역할이라고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의 평가, formative, summative, 그리고 assessment for accountability, 이 세 가지의 평가의 특징을 간단히, 그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면 이 박스 13.1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형성평가, formative assessment, 이 챕터의 제목이기도 한 형성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이고, 그래서 이 목적은 더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형성평가는 조금 더 빈번하고 조금 비공식적이어도 무관하고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혹은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형성평가의 결과로 알게 된 학생의 수준이나 학습 상태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습자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는 앞서 예시로 든 어떤 국시, KMLE와 같은 국시와 같은 서마티브 어세스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판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논 저지먼탈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개인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목표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형성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더 개선하는 데 혹은 새로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과 2학년을 시작하는, 본과 2학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시작하는 시점에 어떤 형성평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작은 시험을 하나를 봤더니 이때 학생들의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혹은 되게 불균형해서 어떤 부분은 매우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라고 하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더 다듬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평가는 어세스먼트 오브 러닝으로 학습의 평가, 즉 학습 성과에 대한 도달 수준,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못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데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학습을 촉진하거나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제1의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이 끝난 시점에서 학습 성과의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 시점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평가를 굳이 자주 한다기보다, 이런 목적의 평가는 자주 있기보다는 어떤 과정이 끝났을 때 혹은 과정의 중간중간에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빈번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런 시험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판단, 진급, 유급, 혹은 졸업, 혹은 전공이라면 전문의 자격 취득, 혹은 전문의 자격을 주지 않음, 이런 평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굳이 피드백을 물론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총괄평가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KML이 의사국가시험을 얘기한 것처럼 의사국가시험에 붙었든 떨어졌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한테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국시원에서 굳이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성평가는 이 합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퀀티터티브, 정량적입니다. 앞서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에서 퀄리터티브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는 정성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다소 포멀 하기보단 인포멀한 것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고, 그 목적 자체가 더 많이 배우게 하게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의 평가가 퀄리터티브, 정성적이고, 그에 비해서 정량적인 것은 서머티브 어세스먼트가 됩니다. 어떤 점수를,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달성도를 종합해내는 요약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션, 학생이라면 진급과 유급일 것이고, 국시라면 합격과 불합, 전문의 자격 취득과 취득하지 못함과 같은 그 프로그레션의 지표가 되는 것이 이 서머티브 어세스먼트의 기능이고, 마지막으로 그 조직, 예를 들면 의과대학 혹은 병원, 수련병원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의 지표라면,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면 이 마지막은 어떤 하나의 기관 단위에서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Assessment for Accountability, 책무성을 위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는 Quality Assurance를 위한 질 보증, 질 확인을, 퀄리티 확인을 위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가에 대한 평가라는 특징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라면 메타평가가 되겠죠. 평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메타평가와 같이 개념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스탠다드를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평가를 한번 리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한 시험, 예를 들면 의과대학이라면은 시험을 A라는 과목에서 보고 B라는 과목에서 보고, 혹은 실습에 대한 평가도 했고, 임상실습 PK에 대한 평가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했을 텐데, 의과대학에서 하는 이러한 모든 평가를 한번 쭉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평가들이 과연 의과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 평가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매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다지 빈번하지 않고 가끔 일어나는, 다만 매우 공식적인 형태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로부터 예를 들면 특정 과목, X라는 과목에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X라는 과목에서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한 것이고요. 교육과정의 관리와 운영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X라는 과목에서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수의 문제다, 교수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 과목에 들어가는 교수들이 충분히 평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필요한 거는 Faculty Development, 즉 교수 개발일 것입니다. 그래서 X 과목에 들어가는 교수들에게 충분한 평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서
교육 평가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겠고, 이런 의미에서 Promote Faculty Development가 이 Assessment for Accountability의 한 가지 역할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xternal Regulator에 대해서 혹은 외부 규제, 외부 병원이라면은 병원 인증 같은 게 있을 거고, 의과대학이라면은 의학교육 평가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는 의과대학이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인데, 이 평가 인증에도 당연히 잘 가르치고 있는지도 평가하지만 잘 평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를 잘 하고 있는지도 평가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 우리 의과대학이 평가를 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검토, 이렇게 리뷰하는 것은 바로 외부 규제 기구에서 요구하는 어떤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외부 레귤레이터를 세티스파이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평가를 나눠서 여러 유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각각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함께 교육과정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또 전체 교육과정의 내용, 즉 블루프린트를 고려해서 잘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공의 수련회는 이런 것이 흔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앞서 설명한 다양한 유형의 평가들을 그 교육 내용이나 교육 과정 프로그램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평가가 학습을 촉진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평가가 학습 성과와 명확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평가는 학습자의 단계 혹은 과목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계획되어야 하고,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계획되어야 하고, 이는 블룸의 텍소노미, 앞서 챕터 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5챕터에서 다뤘던 블룸의 텍소노미, 즉 지식의 단순 암기부터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까지, 이 블룸의 텍소노미라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고려해서 다양한 평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계획하는, 즉 학생의 발달이나 수업 내용의 단계나 혹은 교육과정의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블루프린트 혹은 성과,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평가를 계획하는 것을 프로그래마틱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듯이 평가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조합을 이뤄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여기서 엘레멘트는 여러 평가 요소를 말하는 것일 테고, 그 평가 요소들이 전략적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래마틱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평가 프로그램이 그 전체로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응집력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오버뷰에 이어서 그럼 첫 번째 파트인 형성평가란 무엇인가, What is Formative Assessment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Formative Assessment의 특징들과도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Formative Assessment란 반복적이고 빈번하고 또 비공식적인 접촉, 일련의 그런 접촉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수자와 학습자, 티처와 러너,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빈번하고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건설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상호작용적이고 인터랙티브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피드백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frequent, informal, constructive feedback, interactive, dynamic 이런 것들이 모두 formative assessment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학생들이 그저 단순히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혹은 그것을 잘 습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학습자, 학생으로 하여금 평생학습 그리고 성찰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촉진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과 윌리엄이라는 연구자들이 형성평가의 간단한 어떤 정의를 고려해서 이것을 5가지 전략, 즉 형성평가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전략이 무엇인가까지 이렇게 확장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스 13.1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1998년에 문헌에서 내렸는데, 형성평가는 직접적으로 학습을 돕는 것이고 그 학습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법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에는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데, 피드백으로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수 학습 활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이라면,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하고 있는 활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피드백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활동이라면 모든 것을 다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할 수 있다와 같이 아주 포괄적으로 all those activities라는 어떤 문구와 같이 아주 포괄적으로 형성평가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피드백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와 같이 피드백을 이 형성평가의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 어떤 작동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형성평가를 위한 전략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학습의 의도 그리고 성공의 준거가 무엇인지, 크라이테리아를 준 거라고 흔히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학습의 의도와 성공의 준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공유한다. 이 공유한단 말은 결국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서 의도와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어야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수업 시간에서의 토론을 엔지니어링하고, 또한 학생의 이해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학습 과제를 엔지니어링 해야 합니다. 이런 학습 과제를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로써 학습자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며, 학생이 서로에게 교육적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즉 이 학생과 이 학생, 여러 학생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이 혼자서만 계속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 학습의 리소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학생을 액티베이팅, 활성화시켜야 한다 라는 것이 네 번째 효과적인 형성평가 활용의 전략입니다. 동시에 서로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학습의 오너, 주인으로서, 즉 내가 배우는 것에 나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꼭 형성평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학습을, 바람직한 학습,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놨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형성평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전략들이 학생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은 교수자로부터 피드백을 잘 받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을 그저 잘 받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공에 그러니까 충분히 잘한다, 혹은 목표에 달성했다는 그 성공의 준거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습자는 내가 스스로 뭘 배워야 하는지, 배우고자 하는지, 나 자신의 학습 요구를 잘 평가해 볼 수 있고,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지를 넘어서 서로 충분히 잘 상호작용하게끔 격려됨으로써 이렇게 피어 리뷰라든가, 이 피어 리뷰는 학생들끼리의 상호 리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건설적인 피어 리뷰와 평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학습 요구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역시나 여기 있는 내용들 역시 꼭 형성평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업 상황에서 바람직한 혹은 더 효과적인 교육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혹은 좋은 형성평가라 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조절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조절은 자신의 인지, 행동, 혹은 정서, 동기, 자신의 학습 환경 등등 내가 학습을 하는데 관여되는 나 자신의 어떤 특징과 주변의 특징, 여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조절적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셀프 레귤레이션은 자기 조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게 의사 집단에게 요구되는 자율 규제도 똑같이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쓰는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조절은 한 명의 학생이 나 자신의 행동, 능력, 인지, 자원 이런 걸 나 스스로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걸 말하고, 자율 규제는 전문직 집단, 전문직 여러 명으로 구성된 전문직 집단이 그 집단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기 조절과 자율 규제는 똑같이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쓰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 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인지적 기술에 능숙하고 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되는지도 그 내 자신의 내면적 기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나 스스로 잘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도로 자기 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가 결국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더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낼 텐데, 대표적으로 요즘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특히 녹화 수업에서 학생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시간에 대한 조절이라든가 노력에 대한 조절, 학습 환경에 대한 조절을 충분히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하는 학생들보다 수업을 혹은 성적이 성적이 더 저조하거나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이 자기 조절에 따른 학생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바람직한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도 키워줄 수 있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형성평가가 잘 짜여진, 잘 설계된다면 학생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티처, 교수자를 포함해서 행정적인 인력을 모두 포함할 텐데 학생이 잘 수업이나 어떤 교육을 잘 따라오는 것은 비단 학생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수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성평가를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평가에 대한 정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은 교수들이 제출한 어떤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고 임상교육, 클리니컬 티칭 상황에서 계획되지 않은 혹은 비공식적인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같은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형성평가가 non-threatening 해야 되고 non-judgmental 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threatening 하거나 judgmental한 평가, 형성평가가 그런 특징을 받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애초에 의도한 형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습 평가의 그 주된 목적이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학습의 양이라고 했을 때, 즉 학습 지향적인 평가라고 했을 때 학습자를 중심에 둔 형성 평가는 이것이 교육과정 내에서 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블록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 블록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특히 본과 1, 2학년의 블록이랑 수업 시간표란 것이 이렇게 블록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 시간표를 보면은 어떤 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시험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잘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가라는 것의 목표가 결국 amount of learning,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학습을 지향하는 평가라고 했을 때는 이 무엇을 가르칠까, 이 학습 주제로 구성된 시간표뿐만 아니라 이 커리큘럼 전체 안에 적재적소에 혹은 적시에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와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들이 잘 위치하고 진행되어야 학생이 이 전체 과목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13.3에서는 Learning Oriented Assessment라는 개념을 혹은 이와 관련된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Learning Oriented Assessment라는 이 단어 자체로 보면 조금 애매하지만 결국 핵심은 평가를 활용하는데 그 평가를 학습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평가가 당연히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의 특히 전형적인 학부 과목에서 보면 열심히 학생들이 배우고 이 특정 블록이 끝났을 때 한 번에 큰 평가를 본 다음에 학생들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서 이때 배운 내용들을 모두 망각한 채로
새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블록이 끝나면은 한 번에 큰 시험을 보고 이런 식의 내용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물론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달달달 외느라 고생을 하지만 이 어세스먼트, 이 평가가 학습을 지향하고 있느냐 혹은 학습에 도움이 정말로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꽤나 명확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좀 더 지향하는 학습을 더 이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한다면 평가라는 것이 학습 과제에 이렇게 포함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르치는 혹은 배우는 것과 평가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평가가 들어가야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혹은 이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속에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평가와 함께 연계되어서 누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평가가 마지막에 한 번만 존재하는 큰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즉 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들의 특히 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모든 측면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학생은 참여해야 되고 또 교수자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학습 지향적 평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요. 평가 과제가 어떤 학습 활동, 러닝 프랙티스를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학습에 반드시 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평가에 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학생이 그 평가의 기준도 생각해보고 평가의 퀄리티도 생각해보고 학생이 자기 자신의 퍼포먼스는 물론 동료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평가에 학생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 피드백이 반드시 적시에 주어져야 되고 forward looking, 미래지향적으로 피드백이 주어져서 현재의 학습을 서포트하면서 또 미래의 학습도 서포트할 수 있는 용도로 피드백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래쪽에서 세 번째 원칙으로 설명되고 그래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기서 간단히 또 추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학생이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총괄 평가에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느냐는 학생이 얼마나 학습에 시간을 쏟았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뭐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일 텐데 많이 하고 성적이 많이 한 만큼 좋지 않은 학생은 있을 수 있어도 많이 안 하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은 거의 있는다는 게 불가능하고 결국 이 학습 시간과 퍼포먼스로 보면 뭐 대체로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태스크를 일련의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태스크를 잘 활용한다면 학생이 특정 주제에 쏟는 학습 시간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chance of success를 더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에서의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별도의 챕터로 한번 다룬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즉 형성평가에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짧게 한 파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형성평가 혹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결국 평가가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정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드백은 학생의 성취도와 긍정적으로 정적 영향, 즉 좋은 피드백, 건설적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하는 학생일수록 성취도가 더 증가할 것이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드백이 positively correlate 돼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피드백을 안 좋은 방식, 좋은 방식 할 것 없이 주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quality of feedback, 즉 피드백이 얼마나 그 퀄리티가 높은 피드백이냐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여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는 피드백의 퀄리티가 만약에 낮다면, 퀄리티가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것은 학습에 영향이 없거나 혹은 심지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성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학생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즉 학습자 외에도 교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교육과정 설계,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기관 전체적으로도, 이 기관이라고 하면 의과대학 혹은 교육병원 원의 어떤 질 보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에서 피드백이 혹은 포마티브 어세스먼트 자체가 여러 어떤 주체, 즉 티처, 가르치는 사람, 스튜던트, 배우는 사람, 커리큘럼, 교육과정, 인스티튜션, 이 기관, 이 네 가지 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스테이크홀더 혹은 주체에 대해서 모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조금씩만 살펴보면, 교수자에게 피드백 혹은 형성평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교수자에게 형성평가는 자신의 교수 스킬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형성평가의 장점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더 심층적인 학습 그리고 동기부여의 측면이 있고,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형성평가의 장점은 교수 학습, 티칭 앤 러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적 평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체계적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체계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혹은 그 과목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과목, 챌린징 서브젝트를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장점이겠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습 성과가 잘 도달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형성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수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학생과 교수자의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은 이 프로그램, 즉 교육과정의 목적, 에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형성평가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떤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 교육과정 혹은 이 과목 혹은 이 수업이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평가가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아주 많은 객관식 시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라고 영어로는 하는 이 객관식 시험을 아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평가가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의사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를 이러한 시험이 전달한다는 것도, 이런 평가가 프로그램의 목적을 학생에게 알게끔 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학생들은 여러 시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공,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용어보다도 좋은 성적을 받거나 혹은 진급을 하거나
혹은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크라이테리아, 준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어떤 형성평가 혹은 일반적인 평가의 일반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학생이 평가의 목적을 알고 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그걸 더 잘 인식하고 그럴수록 학생은 조금 더 그런 평가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을 개선하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형성평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더 심화된 학습과 학생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성평가는 학생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자기가 학습하는 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내가 도달한 학습 수준이 충분한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꼭 평가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형성평가라는 것이 제대로 운영되었을 때의 얘기일 것이고 당연히 모든 것이 그렇지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라고 똑같이 불러도 실제로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은 아주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운영됐을 경우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형성평가를 통해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기를 수도 있겠고 자기가 스스로 했던 어떤 작업물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검토하는 연습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성평가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즉 갭을 찾아낼 수 있고 이 갭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좁히거나 이 갭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알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성평가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학생 관점을 이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은 동료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성평가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적에 아주 적은 비율만 포함되거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형성평가 때문에 아주 크게 뭔가가 좌지우지 되진 않기 때문에 즉 로우 스테이크인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저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고부담 시험이라면 여러 번 예시로 들은 KMLE 의사국가시험과 같은 것이 혹시라도 이 시험을 만에 하나 망치게 되면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고부담 시험의 대표적인 사례겠습니다. 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대체로 저부담 시험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상황에서 서로 평가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한 어떤 결과물이나 작업물을 한번 검토하고 서로 평가해 줌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 입장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동료를 평가하는 이러한 연습이 good work, 좋은 어떤 작업물 혹은 어떤 바람직한 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향상시켜 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성찰의 기술을 길러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에서의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내용 자체가 피드백보다는 그냥 형성평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에 대한 여러 스테이크홀더, 스튜던트, 티처 등 여러
주요 스테이크홀더나 관계자들의 입장에서의 장점, 도움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파트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모든 챕터를 혹은 모든 챕터의 저자들이 아주 완벽하게 다 쓴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수자의 관점입니다. 교수자의 관점에서 형성평가라는 것을 보면, 형성평가는 자기 자신의 티칭 스킬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1시간쯤 가르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성평가를 했을 때, 이 형성평가의 결과가 내가 교수자가 기대했던 건 이 정도 수준인데 학생들은 만약에 이 정도만 배웠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보다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정도의 차이가, 학습 달성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물론 배운 학생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 가르쳤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동시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나의 교수법이 적절한가, 나의 교수 스킬이 충분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목적으로 형성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형성평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를 가르치고 형성평가, 작은 퀴즈 같은 걸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쯤 학생들에게 강의 중간에 그때까지 배운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이어지는 다음 시간, 예를 들면 두 번째 시간에서 학생들은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형성평가라는 게 정기적이지 않고 어떤 비공식적인 특징, 형성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비공식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학생들이 만약에 유독 학업 성취가 저하된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누구인지 찾아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초반부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자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교수 개발을 통해서 형성평가와 관련된 스킬을 기를 수 있고, 그런 형성평가 혹은 일반적으로 평가에 관한 스킬을 길렀을 때 교수자는 학습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학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어세스먼트에 대한 기술 습득 혹은 경험을 축적해가며 이런 것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래 박스 13.3의 4에는 매우 역량 있는 highly competent한, 매우 뛰어난 교수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에 대해서 highly competent 하다는 의미처럼 이제 써놓긴 했는데, 사실 쭉 보면 꼭 형성평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좋은 교수자라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혹은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당연히 지식 충분해야 되고, 교수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해야 될 것이고, 평가 과제를 만드는 스킬이 있어야 될 것이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점수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과 학생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평가 과제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파트는 교육과정 설계의 관점에서 형성평가의 어떤 장점 혹은 형성평가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어떤 모듈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정이나 모듈을 설계하는 교수들이
어떻게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이 자료의 수집, 검토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와 같은 측면에서 어세스먼트, 피드백, 이밸류에이션이 어떻게 교육과정에 포함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체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 교육과정이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2021년 버전의 교육과정이 있을 때 이 교육과정을 당연히, 혹은 이 과목을, 혹은 더 작게는 수업을 2022년에 더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때 필요한 자료를 뭐 어세스먼트든 뭐 피드백이든 이밸류에이션이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충분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기반으로 다음 연도의 과목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혹은 어떤 모듈을, 교육 모듈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교육 모듈 속에 어세스먼트, 피드백, 이밸류에이션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이 교육과정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교육과정의 내용과 잘 얼라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평가는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이 얼라인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주 이 교육과정 전체에 걸친 오버롤한 컨스트럭티브 커리큘럼 얼라이먼트가 중요하고, 그렇게 건설적인 교육과정의 정렬, 즉 이 교육과정 전체가 의도한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구성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잘 정렬되어 있어야 학생들이 잘 학습해 나가고 있는지, 혹은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변형시키는 게 더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기관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혁신 아니면 변화. 네, 교육기관의 변화를 위한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가 당연히 배우는 사람, 스튜던트 혹은 러너, 가르치는 사람, 티처,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형성평가 혹은 그 평가라는 것이, 어세스먼트가 교육기관, 인스티튜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기관은 평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같은 것이 잘 얼라인 되어 있어야 하고, 이때 얼라인 되어 있다는 말은 내용, 그리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법,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지점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어떤 그 기관에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을 위한 평가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로서 지속적인 질 개선 프로세스에 활용될 때 그것을 이 챕터의 저자는 트랜스포머티브 어세스먼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흔히 들어보거나 익숙한 어떤 의학교육 분야에서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어세스먼트를 기관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기관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혁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그런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런 트랜스포마티브 어세스먼트는 이 평가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돼야 그 교육기관 혹은 그 조직이 학습 성과가 충분히 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교수 개발 프로그램도 잘 개발할 수 있고, 외부 기구, 인증기관이 대표적일 텐데, 인증기관의 요구에 맞춰서 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교육 분야에서의 형성평가, 그것이 학부 단계든 졸업 후 단계든 아니면 CPD 모두 수련을 마친 독립진료 상태에서의 단계든, 형성평가라는 것은 성공적인 커리어에 필요한 평생학습 기술을 촉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클리니컬 티처와 그리고 학습자 사이에 지속적이면서 빈번하고 비판단적이고 비공식적인 정기적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습자와 어떤 교수자가 아주 가끔, 반대로 말하면은 아주 가끔 만나거나 혹은 한 번만 만나거나 만날 때마다 자꾸 이렇다 저렇다 이 개개인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혹은 비판을 받거나 혹은 아주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만나거나 비정기적으로 가끔만 만나면 이 학습자는 교수자, 클리니컬 티처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이나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하는데도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형성평가,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의 관점에서는 ongoing, frequent, non-judgmental, informal, regular interaction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람직한 혹은 좋은 형성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심화학습, 자기조절, 그리고 성찰의 기술을 길러줄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 이어서 의학교육에서의 형성평가라는 제목의 파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교육 혹은 헬스케어 에듀케이션이 처해 있는 외부 환경 혹은 외부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점차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외부 규제 기구가 의과대학생 그리고 의사 모두에 대해서 총괄적인 성취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의과대학생은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의사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보긴 합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시점이 뿐만 아니라 각 학년 혹은 각 연차를 마쳤을 때에 대한 어떤 성취의 기록도 점차 더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괄적 성취의 기록을 위해서는 건설적으로 정렬된 교육과정, 즉 총괄평가와 형성평가가 함께 잘 교육과정상에 블루프린트 되어 있고, 또 그 질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평가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근거라 하면 학습자가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는 근거 외에도 평생학습자, 라이프롱 러너로서의 스킬이라든가 전문직으로서의 자세 혹은 성찰적인 실천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에 대한 더 나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학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생각해 보면 그 장소는 아주 여러 범위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아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강의실이 있고 여러 가지 실험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혹은 대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교실도 있고, 병동, 외래, 수술장 혹은 다른 커뮤니티, 지역의료 상태의 세팅, 심지어는 환자의 집, 가정집 같은 것까지 모두 메디컬 에듀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주 다양한 만큼 그만큼 평가를 위한
여러 형식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평가의 형식을 다음에 이어지는 테이블 13.1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교수 방법이나 학습 환경에 맞춰서 어떤 평가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를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이 형성평가의 차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가 방법 혹은 평가의 포맷이 다양한 만큼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트라이앵귤레이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학습자의 프로그레스, 학습자가 얼마나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여러 가지 도메인에 걸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즉 더 빅 픽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과대학에서 특히 이제 학부 단위, 특히 더 좁혀보면 본과 1, 2학년 단위에서 가장 흔한 시험의 형태는 아마 친숙하실 객관식 시험일 것입니다. 근데 객관식 시험 외에도 여러 가지 평가의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객관식 시험으로만 어떤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 측량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을 마치 한쪽 방향에서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을 위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봐야 한 명의 학생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험 형식을 활용한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파트에서 혹은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평가인지, 스킬에 대한 평가인지, 애티튜드, 태도에 대한 평가인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평가인지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성평가 혹은 평가의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대표적인 어떤 페이퍼 베이스 어세스먼트일 것이고, PBL 같은 방식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지식을 위한 평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퀴즈, 상호작용, 인터랙티브하게 진행되는 온라인 퀴즈도 지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스킬에 대한 평가로는 오스키와 같은 클리니컬 어떤 객관 구조와 임상 시험과 같은 임상 시험, 이그제미네이션 같은 것이 있고, 미니 CEX나 줄여서 DOPS라고 줄이는 프랙티컬 스킬의 직접 관찰도 스킬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bedside teaching이나 direct observation of consultation 같은 경우가 애티튜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360도 평가 혹은 situated judgment test 이런 혹은 출석 체크, 시간을 엄수하는 것 같은 것들은 프로페셔널리즘 혹은 보기에 따라서는 태도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지금 여기 있는 평가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평가를 고루고루 활용해서 트라이앵귤레이션, 즉 삼각 측량해야 어떤 학생에 대한 온전한 그림, 이 학생이 어떤 면에서 잘하고 어떤 면에서 보통이고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이게 한두 가지의 평가만으로는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테이블과 이 직전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한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이 다음에 이어질 14, 15, 16 챕터에서 아마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챕터의 제목이 모두 어세스먼트에 대한 것이고, 물론 지금 이 챕터도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로 어떤 어세스먼트에 관한 것이긴 하나,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는 어떤 평가의 목적에 관한 것이라면 14, 15, 16 챕터에서는 구체적인 평가의 목적보다는 평가의 방법 혹은 평가의 상황이나
장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을 중심으로 14, 15, 16 챕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상 상황에서의 교육이나 평가는 이 앞서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 러닝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학습자에 대한 직접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시뮬레이션 상황이든 시뮬레이션에 대한 챕터도 있었죠.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상황이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상황이든지 간에 학습자에 대한 직접 관찰에 의존하는 혹은 직접 관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클리니컬 티처가, 그러니까 임상 교육자들은 피드백을 주는 스킬을 잘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임상 근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학습자의 어떤 성장이나 학습을 최대한 도울 수 있게 하는 데는 이런 피드백을 잘 주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피드백이 중요하긴 하지만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피드백의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준다고 무조건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피드백 혹은 피드백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습자 혹은 학생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피드백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서 바람직하게 혹은 좋은 어떤 적절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하고 교수자가 생각하는 모습이 그게 상반되고 차이가 클 경우에 그 경우에 학생은 교수자에 대한 혹은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또 더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저항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자는 나 스스로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자가 보기에 이 학생은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줬다면 이 티처가 준 피드백에 대해서 이 스튜던트는 이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 혹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어떤 교수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수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도 혹은 이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든 잘 듣지 않는 레지스턴트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피드백을 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피드백을 다룬 챕터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피드백은 어떤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이나 전달이 아니라 이 피드백을 피드백 프로바이더와 피드백 레시피언트 사이의 어떤 대화이자 상호작용이라고 바라봐야 더 바람직한 피드백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피드백에 주는 사람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할 수 있고 이 피드백 대화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피드백을 스스로 더 수집하게끔 학생을 격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상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이 스스로 수집을 하고 이렇게 수집된 피드백을 좀 친숙한 튜터나 멘토와 나중에 만나서 조금 인포멀한 상태에서 리뷰를 한다면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의 어떤 임상적 수행 능력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형성평가는 학생과 교수자 모두의 커미트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특정한 스킬 세트를 학습하고 이제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피드백은 교육과정 내에서 형성평가는 총괄평가와 함께 통합적으로 혹은 형성평가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과정이나 과목의 학습 성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에게 형성평가의 목적 혹은 형성평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학생은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라는 것이 총괄평가가 아니고 형성평가의 목적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 그리고 평생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형성평가는 빈번하고 비공식적이고 비판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습니다. 기관 단위 혹은 교육기관 단위의 수준에서 형성평가를 어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서 잘 운영한다면 학습의 문화를, 배움의 문화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적 질 개선에 형성평가가 중요한 기여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레퍼런스가 다음과 같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인 읽을 거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써 의학교육학개론 13번째 챕터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